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은 질문 답변 중에서 조류 피해, 소음 피해, 고장 문제에 관해 인공지능과 논의했습니다. 풍력 발전에서 새들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지? 풍력 발전으로 인한 새들의 피해는 주로 풍력 터빈의 회전 날개에 새들이 충돌하면서 발생합니다. 이를 버드 스트라이크라고 부르며 피해가 큰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들의 피해가 큰 주요 원인 1. 새의 시각적 인식 및 행동 특성 원근감 부족 새들은 사람과 달리 눈이 양옆에 있어 원근감, 깊이를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속으로 회전하는 거대한 터빈 날개가 위험한 장애물이라는 것을 미리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션 스미어 현상 터빈 날개가 빠른 속도로 회전하면서 새들의 눈에는 날개의 윤곽선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맹금류의 취약성, 독수리, 매 등 맹금류는 먹이를 찾기 위해 땅을 훑어보며 비행하는 습성이 있어 비행 중에 회전하는 터빈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충돌할 위험이 특히 높습니다. 2. 풍력단지의 입지 및 집중 배치 철새 이동 경로 풍력발전소가 새들이 주로 다니는 철새 이동 경로나 주요 서식지 근처에 건설될 경우 새들의 충돌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밀집된 설치 많은 수의 풍력발전기가 좁은 지역에 오밀조밀 모여 있으면 새들이 발전기술을 피하기 어렵게 되어 충돌 확률이 높아집니다. 3. 회피 행동의 실패 새들은 풍력발전기를 거시적으로 회피, 발전 단지 자체를 피해서 비행 경로 변경, 하거나 미시적으로 회피, 단지 내에서 발전기 시설을 피하는 행동, 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위에서 언급된 시각적 한계나 밀집된 설치 환경 때문에 회피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풍력발전 도입 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한 환경 문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빈 날개 하나를 검은색으로 칠해 새들이 날개의 윤곽을 더 잘 인식하도록 하거나 새들의 비행 경로를 피해 발전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날개를 검은색으로 칠한 이후 사고는 상당폭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는데 네, 상당한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풍력 터빈의 날개 중 일부를 검은색으로 도색하는 것은 새들이 회전하는 날개의 윤곽을 더 잘 인식하도록 만들어 충돌을 피하게 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연구 결과 70% 이상 감소 효과 노르웨이의 스몰라 풍력 발전단지에서 실시된 선구적인 연구에 따르면 3개의 회전 날개 중 1개를 검은색으로 칠한 터빈에서 조류 충돌로 인한 사망률이 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맹금류에 특히 효과적, 특히 흰꼬리 수리와 같은 맹금류의 충돌 사망률은 해당 실험 지역에서 100%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 땅을 보며 비행하는 습성이 있는 종에게 특히 효과적임을 시사했습니다. 원인 분석 이러한 감소 효과는 새들이 날개의 빠른 회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션 스미어 현상 때문에 날개를 장애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검은색 날개의 뚜렷한 대비를 통해 회피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물론 이 방법이 모든 종의 새와 모든 환경에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다른 풍력단지에서의 추가 연구와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풍력 발전으로 인한 조류 충돌 위험을 줄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좋은 완화책 중 하나로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호주 연구원이 소공디에 눈을 그려놓은 실험이 있었고 이후 가축 피해가 줄었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날개에 맹금류를 그려놓는다면 새들에게 위협을 줘 멀리 떨어져 날지 않을까? 또 착시를 이용한 방식으로 그냥 그림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인데 새들은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도 하고 또 홀로그램을 이용한 새태치 방식은 연구 중에 있을까? 훌륭한 착안입니다. 호주의 소 엉덩이에 눈 그림을 그려 포식자의 공격을 줄인 실험 아이카우 프로젝트은 사냥감에게 발각되면 사냥을 포기하는 포식자의 행동을 이용한 사례입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에 맹금류나 위협적인 그림을 그리는 아이디어는 새들의 위협 회피 본능을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맹금류 그림과 새의 학습 효과 1. 맹금류 그림의 효과는 아이디어의 배경, 새, 특히 작은 새들은 천적인 맹금류의 실루엣이나 눈 모양을 보면 본능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낡게 맹금류 그림을 넣는다면 새들이 발전기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멀리 떨어져 비행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연구 현황. 현재까지는 날개 전체를 검은색으로 칠해 물리적 장애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방법, 노르웨이 스멜라 연구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맹금류나 특정 위협 그림을 통한 대규모 실험 결과는 아직 널리 보고되지 않았지만 새들의 회피 반응을 유도하는 디자인 요소는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 새들의 학습과 적응 문제. 적응의 위험성. 소 엉덩이의 눈 그림 실험에서도 연구팀은 시간이 지나면 맹수들이 학습 효과로 인해 가짜 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기 날개에 그려진 맹금류 그림이 새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림을 무시하고 비행하는 습관화, 헤비추에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이나 단순한 시각적 패턴은 일시적인 효과만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들의 행동을 모니터링하고 패턴을 바꿔주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및 첨단 기술 연구. 착시 현상과 학습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홀로그램이나 AI 기반 첨단 기술을 이용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AI 기반 감지 및 제어 시스템. AI 카메라를 설치하여 풍력 발전기 주변을 비행하는 새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비행 패턴을 예측합니다. 충돌 위험이 예상될 경우 발전기 날개의 회전 속도를 늦추거나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여 새들이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실제로 투자도 유치하며 유망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레이저 및 광학 기술. 레이저 빔이나 가청음 등을 이용해 새들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고하여 비행 경로를 바꾸게 하는 장치에 대한 연구 및 특허 출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새들이 인지할 수 있는 특정 파장의 자외선, UV, 패턴을 유리창 등에 적용하여 충돌을 막는 광학 기술이 건물 유리창 충돌 방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새의 시각 특성을 이용하는 착시 효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풍력 발전기에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림을 이용한 방법은 새들의 학습 능력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려우며 현재는 날개 명암 대비를 높이거나 AI를 활용한 실시간 제어 기술이 가장 주목받는 대안들입니다. 풍력 발전 소음 피해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는 크게 일반 소음과 인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주파 소음으로 나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제도적 해결 방안들이 연구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소음 저감을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풍력 발전기 소음은 주로 블레이드, 날개가 공기를 가르며 발생하는 공력 소음과 발전기 내부 기계 장치, 기어박스,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기계 소음으로 구분되며 각각에 대한 저감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력 소음, 날개 소음, 저감. 공력 소음은 전체 소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주로 날개 끝단이나 뒷전, 트레일링 엣지에서 발생합니다. 생체 모방형 설계, 부엉이 날개 모방, 부엉이가 거의 소리 없이 비행하는 원리, 날개 끝의 잔 깃털 구조 등을 모방하여 날개 표면이나 뒷전의 톱니 모양, 세레션, 이 장치를 부착하거나 특수한 표면 처리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는 공기의 흐름을 분산시켜 와류, 볼텍스, 생성을 줄이고 소음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저소음 익형, 에어포일 및 블레이드 설계. 날개의 공기역학적 형태 자체를 소음 발생이 적은 형태로 최적화하여 설계합니다. 특히 블레이드 끝단, 블레이드 팁 설계를 변경하여 소음을 줄입니다. 회전 속도 제어. 주변 환경의 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간대, 주로 야간, 낮 특정 풍속 조건에서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소음 발생을 줄입니다. 2. 기계 소음 저감. 나셀, 발전기 본체, 내부의 기어박스, 발전기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방진 및 방음 설계. 기계 부품에 방진 지지대나 진동 절연제를 삽입하여 진동을 줄이고 나셀 외부에 흡입제나 차음제를 시공하여 소음이 외부로 방사되는 것을 막습니다. 기계 소음을 줄인 저소음형 부품을 사용합니다. 입지 및 운영 관리를 통한 해결 방안. 기술적인 개선 외에도 풍력 발전 단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소음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격거리 확보, 가장 중요, 주거지역, 학교, 병원 등 전문 시설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
거리 제한을 두어 풍력 발전기를 배치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는 최소 500m에서 1.5km 이상의 이격거리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형 및 바람 조건 고려. 바람의 흐름이나 지형적 특성, 산악 지형 등 이 소음을 특정 주거 지역으로 집중시킬 수 있으므로 소음 확산 모델링을 통해 최적의 위치를 선정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풍력단지 주변에 소음 측정 설비를 설치하여 주기적인 소음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 결과를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갈등을 최소화합니다. 규제 기준 강화, 저주파 소음 관리. 일반 소음뿐만 아니라 저주파 소음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합니다. 한국환경부도 2018년에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풍력 발전의 환경적 수용성을 높이고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해상풍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없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있을까? 육상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해상풍력에서도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사람이 없는 바다 환경에서는 수중 생태계에 대한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요청하신 대로 새들의 피해 문제는 제외하고 소음 문제와 시공 과정의 환경 문제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상풍력에서의 소음 문제, 수중 소음, 사람이 없는 먼 바다에 설치되므로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소음, 에어본 노이즈, 으로 인한 인근 주거지의 피해는 매우 적거나 없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기가 바다에 설치되면서 수중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소음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가장 심각, 파일 항타, 파일 드라이빙, 소음, 해저 지반의 거대한 기초 구조물, 파일을 박아 넣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리는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달됩니다. 영향 대상, 청각에 예민한 해양 포유류, 고래, 돌고래, 바다표범 등과 어류에게 일시적인 청각 손상,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이동 경로 이탈, 심지어는 폐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안, 버블 커튼, 파일을 박는 지점 주변에 공기 방울을 생성하여 소리의 전달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스타트, 항타 작업을 시작할 때 작은 충격부터 점차 강도를 높여 해양 생물에게 미리 경고하고 피할 시간을 주는 절차입니다. 소음 저감 시공 방법, 항타 대신 소음이 적은 시공법, 예, 진동 삽입 또는 드릴링을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 2. 운영 중 발생하는 소음, 구조물 진동 소음, 터빈이 회전하며 발생하는 진동이 기초 구조물을 통해 해저 지방과 수중으로 전달됩니다. 해결 방안, 타워에 진동 흡수 완충제를 장착하거나 진동에 강건한 구조물을 사용하여 소음을 최소화합니다. 해상풍력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른 환경 문제, 소음 외에도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저 지형 및 서식지 훼손, 기초 구조물 설치, 케이블 매설, 해저를 파헤침, 기존 저서생물 군집, 바닥에 사는 생물, 위 서식지 파괴 및 변화, 부유사, 흙탕물, 발생, 케이블 매설 및 기초 공사 과정 중 해저 퇴적물 교란, 수중 광투과율 감소, 광합성 제한, 어류 아가미 흡착 및 호흡 방해, 어업권 및 어장 상실, 발전 시설 설치로 인한 조업 구역 제한, 어민들의 조업 위험 증가 및 경제적 손실, 기존 어업 관행 변화, 해양 오염 물질 유출, 공사 장비 및 선박 운영 중 유류 유출 사고 위험, 해양 생태계 전반의 1차 생산력 및 생물 생존의 위협.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해상풍력 사업은 시공 전 해양 환경 영향 평가를 매우 중요하게 실시하며 법정 보호종의 이동, 번식 시기를 고려하여 공사 기간을 조정하거나 부유토사 확산을 막는 공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풍력 발전기는 볼 때마다 고장난다는 비난이 있는데 이유가 뭘까? 풍력 발전기가 볼 때마다 고장나 있다는 비난을 받는 데는 실제 고장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오해하기 쉬운 정상적인 가동 중단, 정지 상황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풍력 발전기가 멈춰 있는 주된 이유를 오해와 실제 문제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 멈춰 있으면 고장이다.
대부분의 경우 풍력 발전기가 멈춰 있거나 천천히 돌아가는 것은 정상적인 운영의 일부입니다. 방문자가 발전기를 목격했을 때 마침 이런 상황이라면 고장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1. 바람의 세기가 너무 약할 때 풍력 발전기는 발전할 수 있는 최소 풍속 컷인 스피드이 있습니다. 보통 초속 3m 이보다 바람이 약하면 발전기가 멈춥니다. 2. 바람의 세기가 너무 강할 때 안전, 강풍이 불면 터빈과 날개에 손상이 갈 수 있어 최대 풍속 컷아웃 스피드 이상에서는 안전을 위해 자동으로 날개를 세우고 피치각 조절, 가동을 중지합니다. 보통 초속 25 이상. 3. 전력망의 출력 제한, 커테일먼트, 가장 빈번한 오해, 생산된 전기가 지역 전력망의 수요보다 너무 많아 과잉 공급이 될 경우 전력망 안정화를 위해 전력거래소에서 발전기의 강제로 가동을 중지하도록 지시합니다. 특히 제주도처럼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비중이 높고 전력 수요가 적은 시기, 봄, 가을에 자주 발생하며 고장이 아닌 운영상의 정지입니다. 4. 소음 및 환경 규제. 특히 야간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 소음 규제 기준을 맞추기 위해 발전량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멈추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장 및 유지 보수 문제. 정상적인 정지 외에도 풍력 발전기는 대형 기계 장치인 만큼 실제 고장이나 장기적인 수리 문제로 인해 멈춰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로 누적 및 주요 부품 고장, 날개, 블레이드와 기어박스는 끊임없이 회전하며 큰 힘을 받기 때문에 피로 누적으로 인한 손상이 잦습니다. 특히 기어박스와 베어링 고장은 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낙뢰 및 화재, 발전기 상부에 설치된 특성상 낙뢰에 취약하며 브레이크 시스템이나 전기 제어 장치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어려움, 풍력단지는 접근성이 낮고 특히 국내에 설치된 외국산 발전기의 경우 부품 조달이나 전문 기술자 수급이 어려워 고장 발생 시 재가동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멈춰 방치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경우 고장으로 오해되는 멈춤은 전력 과잉 공급이나 안전 및 운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상적인 정지이지만 동시에 실제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문제도 풍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가동률이 낮은 것도 문제일까? 네, 낮은 가동률은 풍력 발전의 경제성과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동률, 캐퍼시티 팩터, 설비 이용률, 이란 발전 설비의 최대 발전 가능량 대비 실제로 생산한 전력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투입한 비용 대비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경제성 및 비용 문제. 1. 투자금 회수 지연 및 수익성 악화. 가장 큰 문제, 풍력 발전은 초기 건설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낮은 가동률은 발전기가 기대만큼의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 손익분기점이 늘어나고 사업의 수익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유지보수 비용 부담 증가, 발전기가 고장 등으로 장기간 멈춰 있으면 가동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고장 수리 및 정기 유지보수, O&M, 비용은 계속 지출되는데 발전량이 적으니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2. 예비 발전 설비 추가 비용. 풍력은 바람에 따라 발전량이 시시각각 변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가동률과 더불어 예측 불가능한 발전량은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이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력당국은 풍력이 멈췄을 때 즉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화력발전소나 가스발전소 같은 예비 발전시설을 추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전력 공급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전력 시스템 및 효율성 문제. 3. 전력망 안정성 저해. 낮은 가동률은 곧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전력 공급을 의미합니다. 전력 시스템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이 생명인데 풍력처럼 가동률이 낮고 변동성이 큰 전원이 많이 늘어나면 주파수와 전압 안정성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설치나 송전망 보강에 막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합니다. 4. 국내 풍력 자원의 한계 논란. 우리나라의 육상 풍력 발전소 가동률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수준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우수 지역은 30에서 40% 이상.
이러한 낮은 가동률은 우리나라의 풍력 자원 자체가 다른 선진국 대비 부족하거나 바람이 잘 안 부는 계절, 여름의 전력 수요는 높아져 발전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리적 한계 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낮은 가동률은 단순히 발전기가 안 돌아간다는 시각적 비난을 넘어 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전력 시스템 운영에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가동률이 낮은 건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아서 마찰을 줄이지 못한 게 원인? 풍력 발전기의 실제 가동률이 낮은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터빈의 높이, 허브 높이와 그에 따른 바람의 질 문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높이와 가동률의 관계, 바람의 질 문제, 지표면에 가까울수록 지형지물, 산, 건물, 나무 등과의 마찰로 인해 바람의 세기가 약해지고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자주 바뀌어 난류, 터뷸런스가 많이 발생합니다. 높이 상승의 효과, 발전기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지표면의 마찰 영향이 줄어들어 바람의 평균 속도가 빨라지고 바람의 세기와 방향이 더 안정적이게 됩니다. 풍력 발전기의 출력, 생산 전력은 풍속의 세제곱 V에 비례합니다. 따라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도 발전량은 크게 증가하고 가동률이 높아집니다. 국내 육상풍력의 한계, 국내 육상풍력 단지들은 환경 규제나 접근성 문제 등으로 터빈 높이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해 바람 자원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저고도에 설치되면서 낮은 실가동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주요 원인. 높이 외에도 가동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바람 자원의 간헐성. 지역적, 계절적 한계. 높이가 충분해도 그 지역의 바람이 연중 일정하게 불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은 여름철, 장마, 태풍에는 바람이 약하고 겨울철에 강한 등 계절적 편차가 큽니다. 2. 출력 제한, 커테일먼트, 전력망 문제. 바람이 충분히 불어 발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된 전력을 받아줄 전력망 용량 부족이나 전력 수요와 공급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강제로 발전기를 멈추는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된 것처럼 제주도에서 특히 빈번. 3. 잦은 고장과 수리 지연. 운영 및 유지 보수 문제. 터빈 자체의 잦은 기계적 고장, 특히 기어박스, 블레이드과 부품 수급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장기 정지가 실질적인 발전 시간을 줄입니다. 4. 입지 선정의 오류. 사업성 평가 부족.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 사업성만 보고 설치된 경우 애초에 바람 자원이 부족하여 가동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풍력 발전기의 높이가 낮아 마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V에 미치는 영향은 가동률 저하의 중요한 기술적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력망 문제로 인한 출력 제한이나 국내 바람 자원의 계절적 한계 등도 가동률을 낮추는 핵심 요인들입니다. 지상과의 마찰이 거의 해결될 수 있는 고도는 500m 높이라고 하는데 만약 기동 높이가 500m면 실 가동률은 50% 이상이 될 수 있을까? 500m 높이에서 풍력 발전기를 운영할 경우 실가동률 50% 이상 달성은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설치 지역의 풍황, 바람 상황과 운영 기술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히 높이만 올린다고 무조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500m 고도의 잠재력. 1. 바람의 질 획기적 개선. 마찰력 해소. 500m 고도는 지표면의 마찰, 산, 건물, 숲 등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바람의 평균 속도가 매우 빨라집니다. 난류 감소. 바람의 방향이나 세기가 불규칙하게 변하는 난류, 터뷸런스 현상이 크게 줄어들어 터빈이 안정적으로 최대 출력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2. 출력의 급격한 증가. 발전량이 풍속의 세제곱 V에 비례하므로 평균 풍속이 조금만 빨라져도 발전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풍황이 좋은 해상이나 고지대에서 500m 높이의 안정적인 바람을 이용한다면 가동률 50% 달성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의 우수한 해상풍력단지나 미국의 일부 육상풍력단지는 이미 40에서 50% 내외의 가동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500m 고도에서는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적 도전과 제약 조건. 높이를 500m로 올릴 때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현 가능성과 실제 가동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구조적 한계와 비용.
500m 높이의 기둥과 이를 지탱하는 기초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건설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 아무리 가동률이 높아도 경제성이 악화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4. 항공안전 문제. 500m 타워는 항공안전 규정에 심각하게 저촉되며 공항 주변이 아니더라도 비행 경로와 헬기 이동에 큰 제약이 됩니다. 설치 가능 지역이 극히 제한됩니다. 5. 날씨 극한 조건. 높은 고도에서는 강한 풍속, 결빙, 아이싱, 낙뢰 등 기상 조건이 더 가혹합니다. 이로 인해 터빈의 손상이 잦아지고 안전을 위해 가동을 멈춰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 실가동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6. 전력망 문제, 출력 제한. 아무리 높은 고도에서 많은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전력망의 출력 제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생산한 전기를 버리게 되어 가동률은 5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안, 고고도 풍력 발전, AWE, 500m 기둥을 세우는 대신 이보다 훨씬 높은 고도의 안정적인 바람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고고도 풍력 발전, 에어본 윈드 에너지, AWE 기술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드론이나 연, 비행선과 같은 장치에 터빈을 달아 300m에서 1000m 이상의 고도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케이블로 지상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500m 기둥의 구조적 및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500m 고도는 풍력 자원의 질적 측면에서 가동률 50%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건설 비용, 구조적 안전성, 항공 규제, 그리고 전력망 출력 제한 등 현실적인 문제가 가동률을 제한하는 주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올려준 몇 개의 질문,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있어 질문 답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상과의 마찰이 최소화될 수 있는 높이를 기본값으로 하고 풍력 발전기를 설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